네, 진행시켜. 뭐를? 금리 인하를. 벌써부터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밤사이 나왔었던 미국의 물가 지표가 굉장히 또 유의미한 숫자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손석우 교수님, 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대한 것보다 더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일단 헤드라인 CPI부터 보면 연간으로 3.2% 상승을 했고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합이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예상치는 이제 3.3% 연간 기준으로요 오를 것으로 봤는데 더 떨어진 거죠. 전월 그러니까 9월 월간 물가 상승률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7%였으니까 0.5% 포인트 한 번에 또 확 낮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근원 CPI가 되겠죠. 근원 CPI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더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간으로는 4.0%, 월간으로는 0.2%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전달 거를 보면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는 4.1%가 상승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매우 충족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세부 내용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휘발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3분기에 어떻게 보면 CPI가 3%대 중반대로 이렇게 오르는 조짐을 보이던 원인이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휘발유는 5% 하락을 했고요. 또 중고차 가격도 미국 CPI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죠. 네.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주거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10월 CPI의 70%, 근원 CPI의 70%를 주거비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9월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CPI 발표 내용들을 우리 손석우 교수님께서 쫙 정리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뉴욕 시장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그 랠리를 그대로 바톤터치에서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올랐어요. 그렇죠? 네. 못 오른 종목들이 물론 뭐 일부 종목은 있겠지만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서 그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숏 좋아하는 분. 네. 그분이 숏을 버렸더라고요. 이제 숏을 마이클 버리가 버렸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네. 아니, 지금 그럼 다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건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 썰틴애플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매 분기 말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한 달 반, 90일이 지난 이후에 공시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한 달 반 전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고요. 저는 또 그분이 버렸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는 시각들이 더 보이는구나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버렸다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지금 포지션을 모르니까요. 지금 마이클 버리의 어찌 보면 썰틴애플은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 네. 트래킹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9월 30일 전후로 말 그대로 이제 분기 말 전후로 본인의 포지션을 좀 바꾼다라는 썰이 도는 만큼 그 부분은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이벤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요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어제 채권 시장이 CPI를 발표한 그 즉시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4시간 전이죠.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0.2%가 됐고요. 다시 조금 올라왔네요. 저 100%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동결 확률 99.8%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내년 1월, 내년 3월, 내년 5월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로 배팅값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겁니다. 끝난 거죠. 네. 금리 인상은.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5월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정말로 끝났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5%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오후장에서 좀 더 힘을 냈던 거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다. 그리고는 지금 군사 기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정보가 막혀 있는데 이런 걸 좀 뚫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뭐 미리 맛보기로 보여줬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장중에 셧다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장 마치고 난 이후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셧다운이 이제 예산안 통과됐다. 네, 셧다운은 없다라는 것도 나오면서 다 없네요, 이제. 안 좋은 네, 거는. 그러면서 조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호재들이 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팡팡팡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상을 못했던,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암흑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슈들이 하나씩 좀 그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제 인상은 없고요. 은 인하에 대한 시점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임순재 교수님께서 보시는 금리 인하 어느 시기에 좀 단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물가가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라고는 하지만 뭐 확실하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인하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뭐 지금 뭐 패드워치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6월이나 7월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1970년대에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기준금리에 따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좀 선제적으로 이제 낮췄던 것이 물가 안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나왔던 다양한 좋은 이야기 사이에 살짝 묻힐 수도 있었는데, UBS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를 뭐 한 275bp, 제가 정말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숫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내놨는데, 그 배경에는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는 저기 멀리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재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시장을 발목을 잡을 이슈 혹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실 아니죠. 사실 그 미국이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꽤 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미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이제 분석은 이제 좀 분석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되다 보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뭐 UBS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부터,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6월 달,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치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만 더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좀 완만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기대에 부응한 시장의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UBS 말씀해 주셨고 JP모건 네. 말씀해 주셨고 뭐 다들 월스트리트의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그쵸?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쪽이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돈을 버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연준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발언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이제 연준 이제 FOMC 이후에 이야기했듯이 좀 우리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한두 달 데이터로는 우리가 뭐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는 얘들이 좀 약간 그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연준에서는 마찬가지의 발언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연준 의장은 아니신데 이제 블라드라고 하는 분도 그분 나오셔가지고 센 분이죠. 네, 여전히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연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스트리트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채권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은 기분이 좋지만
여전히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도 그랬고요. 여름에도 그랬고 사실 연준과 시장은 완전하게 동상이몽을 했던 구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연준의 발언들을 해석을 하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쪽만 바라보면서 시장에 랠리를 펼치기도 했는데 시장이 더 센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왕이다. 미국도.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고요. 항상 좀 오버셀링이 나오는 게 시장이다. 연준 관계자예요? 왜 그러시죠? 왜 연준 관계자처럼 그렇게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던질 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모아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자 했는데 벌써 이제 단기 고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벌써 2,500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는 과연 실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향후에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 전략을 마련해도 좋을지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4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는 성장 기술주, 상장 아니죠? 성장 네, 기술주 성장. 랠리에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손석우 고수는 금리 삿바 싸움에서 매파가 휘청했다. 이재규 고수는 2024년은 확실시됐다. 테이버 고수는 산타랠리 진짜 오냐? 하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테이버 고수가 자꾸 좀 보수적인, 제한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시죠. 4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